스스로 마무리하기 벡터의 내적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예전에 같이 봤었지만 벡터 내적 배운 거 이용해서 한 번 더 풀겠습니다. A, B라는 저 벡터를 A라고 하고 AC 벡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건 이거죠. 일단은 우리한테 중요하게 준 거 하나가 한 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걸 줬습니다.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A 벡터도 B 벡터도 전부 크기는 둘 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일단 구해 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결국 A 더하기 B의 크기를 구할 건데 벡터라는 말을 이제 임의로 좀 생략을 할게요. 지금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해보려고. A랑 B의 내적을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세타는 A와 B 사이의 각도겠죠. 요건데 A도 B도 지금 크기가 둘 다 1이니까 결국은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지금 60도가 될 겁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에 한 각이 60도가 되겠죠. 코사인 60도가 우리가 몇인지 2분의 1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런 두 벡터를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한 이것저것 되어 있는 거 크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들은 지금 대부분 다 내적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죠. A랑 B랑 더한 거를 가지고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내적한다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걔를 이용할 거예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제곱, 그 다음에 둘이 내적한 거에다가 2배, 그 다음에 B의 크기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내적한 거 결과가 나올 텐데요. 지금 A 벡터 크기도 1, B 벡터 크기도 1이라는 거 알고 있고 내적값이 2분의 1이란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바로 3 이렇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그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두 벡터가 지금 서로 수직이래요. 이거 내적하면 값 0 된다는 거 이거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값은 0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3 저거 그대로 써줄게요. 이거는 3 곱하기 2x 헷갈리지 말라고 곱하기 표시로 쓸게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0 된다는 거겠죠. 이거 계산해 보시면 9x가 3 나오네요. 따라서 x는 3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8번으로 갈게요. 8번. 네. 요런 것도 이제 t라는 게 나오죠. 요런 애들이 이제 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둬야 하는 유형입니다. 지금 t 벡터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식은 똑같아요.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아까 1번인가 어디서 했던 것처럼 또 뭔가 내적을 이용할 거예요. 나한테 준 거를 가지고 내적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이 내적을 이렇게 시킬 겁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3 이거 갖고 내적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7이죠. 그리고 A 벡터 크기 나 알고 있어요. 얼마냐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루트 씌우니까 루트 5. B 벡터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루트 13이라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데 우리 이런 거 그냥 못 구해. 그래서 난 어떻게 구할 거야? 제곱한 걸로 구할 거야. 어떻게? 요거 안에 있는 그 벡터를 똑같은 거를 내적해서 만들어낼 거예요. 다시 제곱을 한 건데 그게 똑같은 거를 내적한 거죠. 내적한 건데 얘를 또 있는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분배 법칙처럼 적용하시면 돼요. t 두 번이니까 t 제곱하고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똑같은 거 내적한 거니까 a 벡터 내적한 거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B도 똑같이 크기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거 가지고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지금 다 알고 있고 내적한 값도 뭔지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전부 수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5t 제곱 더하기 빼기 14t 더하기 13 이렇게. 이거 근데 이제 완전 제곱식 모양을 우리가 좀 바꿔줍시다. 바꿔주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걸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동안 주구장창 했겠지만 뭐 2차 함수 모양에서 요게 요 t가 5분의 7일 때 언제 최소값이 나오냐 5분의 26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t가 5분의 7일 때 최소값은 5분의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데 지금 주의할 게 뭐냐면 제곱한 거가 최소값입니다. 제곱했을 때의 최소값이 5분의 16. 그러면은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루트 씌워줘야겠죠. 루트 5분의 16. 요거는 5분의 4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예요. 9번 가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 더한 게 크기가 4고요. 뺀 게 크기가 2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곱하면 16이 나오고요. 제곱하면 4가 나오죠. 요거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A 벡터, B 벡터 더한 거의 제곱 그리고 뺀 거 제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쭉 전개를 할 거야. 이게 뭐라는 걸 이용해서 똑같은 거 두 개 내적했다는 거를 이용해서 쭉 전개를 하면은 요런 두 개의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연립할 거예요. 얘랑 둘이 연립을 할 거예요. 둘이 이 식을 뭐 더하거나 이 식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 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그런 거를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했을 겁니다. 그냥 더해주세요. 둘을 더해주시면 지금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제곱한 거의 2배, 한 개 2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10이 나오겠죠. 제가 지금 이걸 왜 했냐면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 하나 더 있는 게 이거잖아. 그거를 좀 활용해 보려고 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를 다시 써보면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해갖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는 게 맞지만 B랑 A를 하나 내적하나 A랑 B를 내적하나 어차피 결과 똑같기 때문에 덧셈 뺄셈 있었는데요 사라졌어요 해갖고 사라지고 결국은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4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준 거냐면 요거를 만들고 요걸 만들어서 둘을 연립해갖고 그러니까 둘을 더해갖고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몇인지 구할 수 있겠죠. 둘 더하면 13대 나누기 2 하면 7이니까요. 그 다음 B 벡터의 크기의 제곱도 그러면 3으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얘네들의 크기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루트 7 요거는 루트 3. 그럼 내가 원하는 요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유리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루트 30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1번. 10번 보겠습니다. 점 B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재요. 우리가 구할 건 BH 벡터의 크기입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 두 개가 있어요. 내적 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각 벡터 A랑 B 벡터의 크기를 하나씩 줬습니다. 그러면 일단 생각해 봐야 할 건 BH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OA가 지금 일단 A이고 그리고 점 B에서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으니까 BH가 지금 뭔지 봤더니 결국은 B 벡터에다가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대충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쳤을 때 점 B에서 OA에 내린 수의 발, 이게 우리 90도 되니까 여기가 그 B벡터의 코사인 세타일 거고, 요거니까 우리가 구할 건 지금 B벡터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조건들, 내적값을 줬는데 그 조건 가지고는 얘는 원래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나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줬기 때문에 내가 코사인 세타가 뭔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6 코사인 세타가 2분 2라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할 건, 이런 벡터 할 때 보면은 세타가 지금 예각이잖아요. 예각으로 줬잖아. 우리 보통 예각으로 했었잖아, 계속. 그러면 사인 세타가 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사인 세타가 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런 거 기억할 거예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거 1 된다. 는 거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하면, 계산을 해보면 3분의 2에다가 루트 씌운 거, 3분의 아니 9분의 3,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9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인 세타니까 B벡터에다가 그냥 곱하면 되니까요. 2루트 2가 바로 나오겠네요. 이런 거는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가나 있다고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바로바로 가주세요. 11번 바로 가겠습니다.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재요. 지금 삼각형 ABC라고 그랬고, AB 크기 줬고, AC 벡터 크기 줬고, 둘 내적한 것 값 줬고, 내적한 거를 줬어요. 이 내적한 거를 줬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약간 잘못 보고서 바로 그냥 AB 벡터의 크기, AC 벡터의 크기, 그다음 코사인 세타를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 조건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지금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좀 우회해서 가봅시다. 어떻게 갈 거냐면, 이럴 때 쓰는 제일 편한 게 아무래도 덧셈뺄셈입니다. AB랑 AC랑 더해서 제곱, 그 크기 제곱을 한다. 그러니까 AB 벡터랑 AC 벡터랑 더한 거를 가지고 내적한 거죠. 똑같이 내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 쭉쭉 전개를 해보면 이제 이 정도 계산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썼습니다. 여기서 AB 벡터 크기도 알고 AC 벡터 크기도 알고 내적한 값도 아니까 쭉쭉 대입해주면 되겠죠. 17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걸 왜 한 거냐면, 내가 지금 AM이 뭔지를 본 거예요. 자, 다시. 내가 AM을 구하고 싶어. 항상 구하려는 걸 사실 먼저 봐야 하긴 해요. AM을 구하고 싶어. 근데 BC의 중점이 M이라며. BC의 중점이 M이라며.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뭐 B고, 여기가 C야.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해서 난 AM을 구할까? 그거는 사실은 AB랑 AC 더한 거에다가 반띵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회고사 범위 때 얘기했을 거예요. 이 길이는 사실은 2분의 1 AB 벡터 AC 벡터 더한 거에다가 2분의 1 한 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얘를 일부러 구해준 거예요. 제곱한 게 제곱한 게 17이니까 저 크기는 루트 17이 돼야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AH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못 구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삼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현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쪼개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AH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뭔지 몰라. 그럼 다른 걸로 우회해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식을 만들어서 그 두 식을 갖다고 놔갖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일단 이쪽 삼각형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A, B라는 요 벡터는
AH라는 벡터 더하기 BH라는 벡터라고 HB라는 벡터라고 둘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 삼각형 갖고 따져보면은 AC라는 벡터는 AH 더하기 HC라는 벡터 이걸로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AH가 공통으로 둘 다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뭔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 AB라는 벡터랑 AC라는 벡터랑 내적 관계 1이라고 그랬는데 걔를 이거 이용해서 바꿔치기 해서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써줄 거예요.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간다면 얘를 가지고 내적을 한 결과가 AH끼리 내적한 거, AH랑 HC랑 한 거, 그 다음에 HB랑 있는 그대로 한번 정직하게 써줄게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 지금 누구냐면 AH랑 HC는 90도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내적값이 0일 거야. 그리고 HB하고 AH 요것도 내적값이 0일 거야. 이쪽에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건데, 그리고 얘는 똑같은 거 두 개 내적했네. AH 크기의 제곱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요 밑에다가 좀 다시 쓸게요. 크기의 제곱. 그리고 지금 HB하고 HC하고 지금 남았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 잘 보면 그 둘의 크기를 줬어요. 그게 저 벡터의 크기가 될 거니까 사실은 3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 그 둘 사이의 코사인 세타 뭔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HB랑 HC랑 각도가 몇인지를 잘 살펴보면요, HB는 여기고요, HC는 여기예요. 그러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그러면은 사실은 각도가 그러니까 그 180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5를 뺀 게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 내적값이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H의 크기의 제곱은 16이 되고요. AH는 그 크기가 4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을) 같이 볼게요. 네,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부터는 좀 쉽죠. 사실은 4,5를 지나고 여기에 평행이, 이게 방향 벡터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계산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선의 방정식 공식에 이 벡터 쪽을 여기다가 분모에 집어넣고 이 점 어디 지나는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 직선이 y축과 만난다고 그랬어. y축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렇게 x값이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 x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하면은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y 빼기 5가 6. 따라서 y는 11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14번도 같이 갈게요. 14번. 지금 얘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벡터가 이렇게 2,-1이고 a라는 이런 점을 지나고, 그거 보고 바로 그냥 방정식 만들어 주셔야죠. 2분의 x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x 더하기 1.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 식 정리하면은 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건데 이제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B랑 C를 지나는 직선, 이거 뭐 1에서 2 뺀 거 분의, 그 다음에 뭐 2,5나 1,2 중에서 아무거나 한 점 잡아서 뭐 B로 잡았다. 그러니까 일단 1 빼기 2, 1에서 2 뺀 거, 2에서 5 뺀 거 자꾸 만들고, 그 다음에 뭐 b를 잡을게. 그럼 x 빼기 2.
다음에 y 빼기 5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 왜냐면 방향 벡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니까 2에서 1로 갈 때 얼마큼 커졌냐. 마이너스 1만큼 커졌어. 이거 5에서 2로 갈 때 얼마큼 커졌냐. 마이너스 3만큼 커졌어. 하고 바로 방향 벡터 0,0 기준으로 지나갔을 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도 방향 벡터를 만들 수 있겠죠. 한쪽에서 다른 쪽 빼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해보면은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5. 이거는 0,0 기준으로 위치 벡터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y는 3x 빼기 1입니다. 얘네 둘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요거랑 요거랑 그냥 연립하면 바로 풀 수 있죠. 단반 쓰겠습니다. x는 1이고 y는 2. 이게 PQ니까 얘가 P고 얘가 Q니까 1 더하기 2는 3 해서 정답 3 넣으면 됩니다. 15번. OP에서 OA를 빼겠습니다. 그게 OB에서 OA 뺀 그 벡터의 크기랑 똑같대요. 서로 벡터 크기가 똑같대요. 근데 얘네들을 그럼 좀 다르게 써볼게요. O를 기준으로 좀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얘는 그러면 AP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얘도 AB 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지금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인데, 그럼 일단 그 도형이 뭘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A를 기준으로 다시 AP의 크기랑 AB의 크기랑 같다 그랬어. 난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뭔지 알아야 해.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원의 방정식 좀 생각해 달라고 했었잖아요. 요런 식을 보면 중심이 지금 A이고 점 B까지 어떤 나타내는 그런 애가 A에서 P까지의 길이랑 같다라는 말은, 한번 생각해보면 A에서 B까지의 길이, A가 P까지의 길이가 있고 B는 고정돼 있지만 P는 지금 뭘지 몰라. 근데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있대. 그러면은 물론 이제 지금 그림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랑. 어쨌든 그러면은 사실 이 P라는 거는 이 B까지 거리가 고정이고, 다시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는 정점이기 때문에 A하고 B까지의 거리는 무조건 일정할 겁니다. 근데 A에서 P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P까지의 거리가 A에서 B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것은, 얘가 가지고 이 길이만큼 내가 실을 가지고 총총총총총총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찾으면 그 위에 어딘가 P가 있다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A를 기준으로 B라는 애를 가지고 내가 반지름을 측정해주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돌려서 P가 있을 수 있는 이 후보들을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점 P는 중심이 A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요만큼 AB 벡터의 크기인 그런 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B 벡터가 크기가 몇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거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3 빼고, 그럼 마이너스 4네요. 그 다음에 2에서 4 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네요. 해서 제곱해서 더해갖고 루트 씌우면 2루트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반지름이니까요. 결국은 내가 구할 거는 파이 r 제곱에서 r이 2루트 5인 그런 원이 될 거니까 20파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도 바로 갈게요. 16번.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4. 이거 x 빼기 마이너스 1인 거 알죠? 그리고 1분의 2 써있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분의 y 빼기 6인데 얘는 x 빼기 2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빼기 2라고 봐도 똑같겠죠. 이렇게 둘이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제가 방향 벡터를 생각을 할 때 항상 x, y의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되도록 맞춰주고서 찾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은 방향 벡터가 틀어집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질문 들어온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줄 테니까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의 방향 벡터를 u1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지금 1, -3. u2를 두 번째 거의 벡터, 방향 벡터라고 한다면 얘는 -2,1이 돼야 하는 겁니다. 2,1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세타라고 할 건데 그 세타는 0에서 90까지 그 사이 어딘가 0 이상 90 이하의 어떤 값일 텐데 지금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제 저 두 벡터의 내적값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두 벡터의 내적값이 그 벡터 각각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그 벡터의 크기를 나눠주면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u 벡터랑 u1 벡터랑 u2 벡터랑 내적한 거는 그냥 1 곱하기 -2에다가 -3 곱하기 1 한 거 더해주면 되니까 루트 2가 잠깐만 -2 빼기 3 하고 각각 크기 1 더하기 9 하면 10이니까 루트 10 4 더하기 1 하면 루트 5 하면은 5를 잠깐만요. -2 마이너스 순간 계산을 흠칫했는데 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타는 몇이야? 지금 세타가 예각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45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 17번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네, 스스로 마무리하기 18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 점 A랑 B를 줬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이렇게 내적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조건도 줬습니다. 그걸 만족시킬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부분의 넓이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은 둘 사이의 각도 벡터 PA와 벡터 PA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만약에 뭐 세타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게 90도보다는 세타가 크거나 같고 18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거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은 0도에서 90도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점 P가 나타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요거를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제가 여기 문제만 가지고는 원을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일단 원을 그려볼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일단은 A랑 B를 찍을 거예요. B는 0,2고 A는 2,0이고 이렇게 찍을 거야. 그 다음에 뭘 그릴 거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 겁니다.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A랑 B를 이었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A, B가 지름이 되는 그런 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제가 지금 이걸 왜 한 거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제가 방금 90도보다 크거나 180도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과목 자체가 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거 성질 하나가 원이 있을 때 반원의 중심각은 180도 그리고 원주각은 어디서 잡든 90도가 나온다는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잘 찌려보면 여기가 9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가 갑자기 이걸 왜 얘기를 했냐, PA와 PB를 가지고 걔네들 사이의 각도가 90도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P가 어디 있어야 할까를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 노란색이 P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PA와 PB는 지금 딱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내적값이 0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어디 있어야 90도가 될까요? P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지, P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지 P 자리의 후보를 생각해 본다면
요렇게 또는 요렇게 원 위에 있을 겁니다. 왜냐면 원 위에 어느 점에 P가 있다고 하더라도 PA와 PB는 내적값이 무조건 0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90도가 되는 순간은 딱 그 원 위입니다. 그 이상 멀어지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더 멀어지게 된다면 일단 이 각도 자체가 지금 직각이거나 둔각이거나 평각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각이 돼 버리죠. 어디서 잡아도 사실은 이 각도가 예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원 밖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저 문장을 가지고 우리한테 준 건 요거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가지고 캐치할 줄 알아야 해요. 캐치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한계가 지어지고 그러면은 원 위에만 있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아니죠. 그거는 원 말고 원 안쪽에 있는 내부에 만약에 P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런 둔각이 될 거예요. 90도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둔각이 되겠죠. 90도가 되는 저 원 안에 있는 것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점 P가 원 안쪽에 있으면 각도가 90도보다 커진다는 거를 자동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 P라는 애는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둘레 또는 내부에 있는 점이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저 부분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냥 원넓이 구하면 되겠죠. 파이 r 제곱. 그렇다면 r이 몇이지 하면은 AB의 크기에다가 반띵을 하면은 이게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A하고 B의 거리는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 평면 좌표 했을 때처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2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면은 2루트 2가 될 거예요. 2루트 2고 그럼 내가 원하는 반지름 r은 루트 2가 될 거야. 따라서 파이 r 제곱 구하면 2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9번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정삼각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림 그려주시면 됩니다. ABC가 있고요. A에서 수선이발을 내렸대요. 그게 H래요. 점 P가 AHB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P가 있겠죠. 그때 내가 지금 PA와 PB를 내적한 거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지금 했습니다. 뭐 P가 어디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P가 어디 있을진 모르겠는데 이 각도를 예를 들어 세타라고 해봅시다. PA와 PB 가지고 저기를 세타라고 친다면 PA와 PB의 내적 정의 그 자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똑같은 건데 180도 빼기 코사인 180도 빼기 세타로 하고서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둘 중 어떤 걸로 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정삼각형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요런 삼각형들이 지금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전부 알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를 180 빼기 세타라고 치고 요걸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180도 빼기 세타라는 저런 조건을 알고 있는데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디일 거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니까 사인, 반대로 말이죠. 사인, 코사인. 지금 BP분의 PH가 되겠습니다. BP분의 PH 또는 PB분의 PH라고 써도 되죠. 물론 크기를 붙여주시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PB가 있었는데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해집니다. PA의 크기에다가 뺄셈 마이너스 붙인 거 하고 그 다음에 PH의 크기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볼 수 있는 게 지금 내가 어쨌든 내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PA랑 PB를 내적한 거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PA랑 PB랑 내적한 거의 크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걔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좀 둘 다 같은 문자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2고 여기 4고 사실은 요 AH도 몇인지 구할 수 있고 하잖아요. 얼만큼이냐면 2루트 3이겠네요. 근데 P가 지금 AH 위를 움직이고 있는 누군지 모를 어떤 애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P가 어디 있는지 따라서 위아래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X라고 둔다면 여기는 2루트 3 빼기 X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길이가 바뀔 거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X를 이용한 식으로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의 크기는 X, PH의 크기는 2루트 3 빼기 X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참고로 X는 당연히 0보다 크고 2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저 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선을 넘어갈 수가 없죠. AH의 길이를 넘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크기를 다시 따지면 결국은 마이너스 x 곱하기 2루트 3 빼기 x 에다가 크기를 붙인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결국 요건데 얘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 빼기 루트 3의 제곱에다가 3을 뺀 거 이렇게 크기를 붙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제 루트 3일 때 지금 요 값이 원래 요 안에 것만 따지면 최소값이죠. 하지만 절대값이니까 이제 크기로 그 플러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그때가 최대값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루트 3일 때 3이 되겠다는 걸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유형들이 움직이는 게 나오면 여러분이 힘들어해요. 중학교 때부터 쭉쭉 봤던 그런 유형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지금 이등변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 O라고 했습니다. OA랑 OB랑 내적한 거 가지고 내적한 거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 삼각형의 뭔가 성질을 이용할 수 있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지금 전체 BC 길이가 4인데 어차피 여기 2등분 될 거라 여기 2 된다는 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사실은 요 AH의 크기도 선분으로 표시되겠죠?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루트 2라는 걸요. 지금 내가 OA랑 OB를 내적을 해야 하는데 각도를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각도를 구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게 각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거를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중학교 내용입니다. 중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이 안에 지금 내접해 있는 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뭔가를 막 그 내접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던 기억이 있을 건데 그 R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OH입니다. OH입니다. 걔를 R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길이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안에 내접한다는
원의 조건을 줬기 때문에 전체 넓이를 그냥 2분의 1 곱하기 6R 더하기 6R 더하기 4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중2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근데 그게 넓이가 몇이냐면 4루트 2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은 8루트 2겠죠. 이게 전체 ABC의 넓이가 될 겁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그러니까 R은 몇이냐면 계산해보면 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R이 루트 2인데 얘가 누구야? OH입니다. OH입니다. 그리고 OA가 지금 몇이냐면 아까 4루트 2에서 루트 2 뺐으니까 OA는 OA 3분의 길이는 3루트 2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OA랑 OB랑 내적을 할 건데 요거 지금 제가 이거를 그냥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뜯을 거예요. 누구로 뜯을 거냐면 지금 OB라는 게 유혹인데 지금 OH랑 HB랑 더해도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OH 더하기 HB라고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OA랑 OH랑 내적한 거, OA랑 HB랑 내적한 거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OA랑 OH는요 사실은 여기 잘 보면 일직선입니다. 180도. 그쵸? 근데 지금 이 OA랑 HB도 잘 찌려보면 OA는 이렇게 생겼고 HB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90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0돼서 사라질 거고 얘만 남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0도니까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OA의 크기, OH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OA랑 OH랑 지금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거 별거는 없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내접하는 그 내접원 갖고 저 삼각형 찢어서 넓이 구했던 거 그런 거를 써야 한다는 생각을 좀 오래 전이라서 까먹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21번도 보겠습니다. 네, 21번은 지난 범위였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2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얘도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죠. 이런 것도 어려워합니다. 지금 여기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들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할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힘들어하는 게 여기 8번. 아, 의외로가 아니고 대놓고인가? 이런 거 8번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할 것 같고 10번도 꽤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가나 조건 준 거가 나오면 일단 애들이 제끼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풀어보면 이건 별로 안 어려운데 친구들이 안 보고 제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또 요런 거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요런 거 얘가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으면 참 애들이 쉽게 푸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갑자기 정답률이 급감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바꾸어서 벡터를 체크하셔야 한다는 거. 여기 마이너스 2,1로 2,1로 푸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22번도 친구들이 꽤 힘들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죠. 22번 같이 가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나오면 이제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거. 일단 CA랑 CB랑 내적값이 0이래. 그 말 보고 우린 90도구나 하고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할 거고. 근데 일단은 뭐 있는 그대로 A하고 B를 줬으니까 표시를 좀 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C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C, X, Y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C라는 걸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4 빼기 X, 8 빼기 Y 이렇게. CB도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6 빼기 X, 2 빼기 Y.
C랑 10이랑 내적한 것도 그래서 4 빼기 X, 8 빼기, 이거 4 빼기 X랑 6 빼기 X 곱한 거, 8 빼기 Y랑 2 빼기 Y랑 곱한 거. 이거 식 쭉쭉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를 그 상태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완전 제곱식 모양을 바꿔주는 게 좋겠죠. 이 상태로 두고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여태까지 기억을 막 떠올려 보면 대부분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뭔가 만들어줬을 때 좀 더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들어주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지금 10x, 마이너스 10x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덧셈 해서 나머지 쭉쭉 옆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5,5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5,5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R이 루트 10인 그런 원이잖아요.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원의 중심까지 원점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를 가지고 거리를 갖고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거죠. 최대값 최소값 원점에서부터 지금 왜 원점이냐면 이제 5C라고 그랬으니까 원점에서부터 저 C는 지금 누구냐면은 그 원 위를 만족시키고 있는 그런 애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 빼고 더하고 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루트 10 더한 거, 루트 10 뺀 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그 최대값 최소값이 지금 이건데 걔네들이 합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 둘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2D가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2D인데 사실 D가 얼만큼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야죠. 네. 지금 보면은 네.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인데 지금 5,5니까요. 그냥 D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5제곱 더하기 5제곱 해서 루트 씌우면은 5 루트 2가 되겠죠. 이게 D니까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10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되게 친구들이 힘들어해요. 23번 같이 볼게요. AC랑 AD 내적한 거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AD를 그냥 하면 참 좋은데 그냥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정삼각형이랑 정사각형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걔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D를 이렇게 지금 굳이 줬으니까 이렇게 AB 더하기 BD로 뜯어서 표현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AC에 AD 내적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또 내적한 거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하고서 봤더니 AC랑 BD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BD 말고 이을 수 있게 하려고 C2로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얘를 C2로 바꿔치기 해볼 거야. 요거를 AC와 C2의 내적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각도 구하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이거 지금 AC하고 C2가 이루는 각도가 얼만큼이냐를 생각해보면은 이거 30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친구들이 30도가 아니고 선생님 AC랑 C2가 이루는 각도는 150도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꽤 많아요. 근데 이건 30도입니다. 왜냐면 C2라는 벡터가 요건데 얘를 이렇게 갖고 오면은 둘 사이의 각도가 30도가 맞죠?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AC라는 거를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게 30도라는 거를 가지고 친구들이 좀 못 풉니다. 그리고 A씨랑 지금 A, B랑 내적혀 있는 거. A씨랑 AB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정삼각형이라고 친절하게 줬기 때문에 60도라는 거 알고 있어서 얘는 사실은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 하면 될 거라는 걸 알아. 얘가 문제였던 거지.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2고 이건 2루트 3. 그래서 내가 구할 이 정답은 2 더하기 2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같이 볼게요. 일단 위치 벡터 P를 줬습니다. 걔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했는데 걔 크기가 3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원점을 원이 중심으로 하는 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 반지름이 3인 원. 왜냐면 이 P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P라는 애는 지금 이 0,0에서부터 거리가 3, 3, 3, 3, 3, 3, 3인 애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게 그 원인데 그 중에 어딘가에 P가 존재할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책 뒤에 그 답지가 있는데 거기 나온 그림 때문에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쭉 가볼게요.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은 그렇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제곱인 9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원이 전 P가 나타내는 도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문제인데 방향 벡터가 1,-1이고 점 0,2루트2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걔가 점 P와 만나는 도형, 점 P가 나타내는 도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할 건 OA랑 OB랑 내적한 거. 인데 사실 이 조건을 보고서 1,-1이 방향 벡터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하나 갈 때 밑으로 하나 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어쩌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중2 때 배운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0,2루트2를 줬다는 건 사실 y절편을 줬다는 느낌인 거니까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하에서 배운 거 이용해갖고 방향 벡터가 1,-1이니까 1분의 그리고 0,2루트2를 지나니까 x 빼기 0은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2루트2 해서 이거씩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어느 방향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로 고정될 건데 그 지금 원점에서부터 내가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을 생각을 해볼 거야. 왜 생각해 볼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방금 내가 구한 직선 요거를 뭐 L이라고 치자. L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OA랑 OB를 구할 거야. 그럼 원래 내가 구해야 할 거는 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치자. 그러니까 이 직선이 도형과 만나는 데니까. 그럼 내가 사실 구해야 할 건 OA랑 OB의 내적을 하는 건데 지금 OA, OB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A, B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내가 지금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따질 거냐면 그렇게 안 따지고 여기가 뭐 A, 여기가 B라는 건 일단 고정을 시켜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점이라는 건 확실하고 이 직선도 이제 확실하니까 내가 이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따질 거예요. 거리를 따질 건데 그 거리는 어떻게 따져?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까지 거리를 따져. O와 H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원점과 직선 x 더하기 y 빼기 2루트 2는 0 요거 사이의 거리가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OH의 길이를 구하면 1하고 마이너스 1. 네. 1제곱 그러니까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하면은 2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네요. 거기 절대값. 그러면은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OH의 크기는 2가 될 거야. 이거 왜 구했냐? OH의 크기가 2라는 거 알았고 난 지금 확실하게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저희가 수직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 수직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렇게 직각삼각형, 요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OA랑 OB를 구할 거지만 그거 하기 전에 HA랑 HB부터 생각할 거야. 지금 OA, OB 아직 못 구하니까. 하지만 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HA랑 HB는 확실하게 방향 벡터가 아니고 그 벡터의 크기가 같다는 걸 내가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OA랑 OB의 내적 값은 몰라도 크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얼마큼이냐면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지금 3이 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HA 또는 HB의 크기는 사실은 3제곱에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3제곱에다가 아까 그 OH의 길이인 2의 제곱 빼면은 루트 5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내가 뭘 구한 거야? 뭘 구한 거냐면 여기가 3인 건 알고 있고 여기가 2인 것도 알고 있을 때 여기가 루트 5라는 거를 구한 거죠. 반대로 여기도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OA랑 OB의 내적을 이제는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냥 못 구해. 각도를 모르거든. 그치만 뜯어서는 구할 수 있어. 볼게요. OA랑 OB랑 내적을 할 건데 얘를 뜯을 거야. H로 뜯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갖고 내적해주면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수직인 애들이 있을 거니까요. OH와 HA도 수직이고 OH와 HB도 수직이 될 거니까 그런 거 이용하면 되겠지. 자, 제가 지금 미리 써놨어요. 내적한 거. 이거 내적을 하면은 분배 법칙해서 하나하나 썼고, 근데 똑같은 것끼리 내적했으니까 이렇게 크기 제곱으로 만들어버리고, OH랑 HB는 아까 수직이었죠. OH랑 HA, HB 이것들은 지금 수직이니까 이거 날라가고 이것도 날라갈 거야. 0으로. 그리고 HA랑 HB는 지금 방향만 반대인 거잖아. HA, HB 방향만 반대인 거니까 똑같은 거 하나를 다른 하나로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는 거는 요거 똑같은 것끼리 내적했으니까 OH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HA 크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H랑 HA는 내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기 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25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일단 우리한테 몇 가지 성질을 줬습니다. 내가 결국 구할 거는 요 K인데 그걸 구하고 싶어서 내접하는 삼각형 ABC라는 얘기도 줬고요. 그 다음에 AC가 8이라는 것도 줬고 호 AC를 2등분하는 점 M이라는 것도 줬어요. 호 AC가 어디냐면 여기인데 거기를 2등분한다는 건 여기 호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 조건 가지고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걔를 가지고 있는 이 각, 원주각도 똑같이 각이 나누어집니다. 각 ABM이랑 각 MBC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 ADB라는 요런 호를 2등분하는 그런 점을 N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여기 ACN이라는 각이랑 NCB라는 각이랑 똑같아진다는 소리도 되겠죠. 마치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되게 중학교 때 썼던 성질들이 진짜 많이 쓰였어요. 지금 기하에선 계속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두 3분 BM, CN의 BM, CN의 교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예요. 그리고 AP의 연장선, 그리고 BC의 교점을 여기 Q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건 AP는 PQ 벡터의 그 K배인데 그걸 만족시키는 그 K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데 지금 갑자기 뭐 이것저것 나오니까 정신이 어지러운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뒤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건 반원입니다. 반원의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사실 x가 45도라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45도, 45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문제를 풀어봐야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일단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저희가 90도라는 걸 알았는데 저런 거를 주는 이유는 우리한테 보통은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8하고 10? 90도? 익숙한데 피타고라스 순가? 하고 바로 탕탕탕 나왔으면 좋겠지만 못 나왔어도 여기 90도인 것 같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BC 길이가 6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좀 중학교 때 쓰였던 거가 여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뭐 내가 여기란 이 점도 하나를 찍어 볼게. 여기를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볼 수가 있냐면 어떤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뭔가가 나뉘었던 그런 그 B 갖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내가 CR 하고 AR을 비교를 하면 몇 대 몇인지 비교를 하면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 중에서 나 지금 뭐 한 거냐면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으로 분리를 시키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CR 대 AR은 BC 대 BA 하고 길이 B가 같았던 걸 기억을 할 거야. 다시 RC 대 RA는 BC 대 BA 이렇게 뒀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6 대 10이니까 3 대 5 B가 나온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요. 이거를 왜 했냐면 내가 지금 이거 왜 했냐면 AP가 KPQ 말이 꼬이네요. 급 K를 찾을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는지를 잘 째려보면 여러분이 AP는 여기 있는데 그게 몇 PQ냐 하니까 결국 요거의 몇 배냐인데 그거를 바로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뭔가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아까 여기 점이 안 주어져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 줘놓고 여기는 안 줬어.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찍어줘야겠죠. 뭐 R 이런 식으로 찍어줘야 이걸 가지고 뭐 AR 뭐 이런 것들 뭐 뭔가를 이용해갖고 요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랑 더해서 이렇게 뭐 평행사 변형법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처럼 만들 어떤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요 B를 가지고 생각을 한 게 지금 CR이라는 게 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AR하고 CR이랑 합해서 8인 거니까 근데 지금 3대 5로 나뉜 거니까 CR은 딱 AC의 8분의 3이야. AC 8분의 3이야. 선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C의 길이가 지금 뭐냐면 8이었으니까 지금 당연히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식 안 써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은 이런 기준으로 삼각형을 쪼갠 거야. 근데 한 번 더 똑같은 비슷한 방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아까 여기 5대 3으로 나뉘었었잖아요. 여기를 3으로 생각하고 요 삼각형을 여기랑 여기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3대 6이니까 1대 2잖아요. 1대 2잖아요. 그러니까 요 P라는 점이 삼각형이 요 변과 요 변이 1대2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RP랑 BP도 1대2의 B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P가 RB라는 이 선분을 1대2로 내분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P의 위치 벡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뭐 A를 기준으로 하자 만약에. 그러면
A가 만약에 0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가지고 봐도 되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0,0으로 보느냐가 편한지를 그걸 여러분이 잡아야 하는데 여기를 0,0으로 잡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질문한 친구들 보면. 근데 교과서 답지 보면 여기를 0,0으로 잡고서 0,0처럼 생각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 벡터를 구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쉬운 쪽으로 하려고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들 교과서는. 여기를 기준으로 0,0처럼 생각한다면 위치 벡터 그냥 요거 바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내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어떻게 쓰느냐가 어떻게 쓰는 게 더 쉬울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A를 기준으로 AP라는 애를 위치 벡터를 생각한다면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뭐 벡터를 좀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요 AB라는 벡터를 B라고 하고 AC라는 벡터를 C라고 만약에 친다면 이 R까지 가는 거는 전체를 8개로 나눈 것 중에서 5개만큼이니까 8분의 5 C 벡터가 될 거예요. 여기 가는 요런 벡터는 R까지 가는 요런 벡터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가 좀 쓸게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P라는 이 벡터가 1대2니까 이제 크로스 해갖고 2 곱하기 8분의 5C 그러니까 8분의 10C 벡터에다가 B 벡터 더한 거를 1 더하기 2로 나눈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1 B 벡터 12분의 24분의 10이니까 22분의 5C 이렇게 벡터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했어요. 지금 내가 한 거는 요렇게 AP라는 벡터를 정의해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썼으니까 여기 좀 다 지울게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거,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벡터의 내적 그리고 뭔가 여태까지 다른 것들 배운 거 보면은 직각인 게 되게 유용하게 쓰였잖아요. 여기서도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알고 있어. 원주각, 반원의 원주각. 그러면 걔를 뭔가 써서 풀라는 어떤 뭔가 행동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찾는 게 관건인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BC랑 AC가 수직이니까 AC랑 BC랑 둘이 내적하면은 0이 나올 거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어. 근데 꼭 BC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중간에 어디 있는 BQ나 QC가 만약에 잡기가 편하다면 BQ나 아니면 QC나 이런 걸로 잡아서 0, 내적 0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때그때 다를 건데 일단은 BC라는 거는 지금 내가 아까 요게 C 벡터였 요게 B 벡터였고 요게 C 벡터였어.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AP인데 AP를 PQ랑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P까지 가는 뭔가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이 A였으니까 AP를 뭔가 만들어서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AQ도 만들어서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좀 들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AC를 AB 더하기 B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BC라는 거는 이 AC라는 C 벡터에서 AB라는 B 벡터를 뺀 거라고 봐도 될 거예요. 요만큼이 C 벡터에서 B 벡터 뺀 거. 이렇게 봐도 될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게 아까 C 벡터였고 그러면 C 벡터랑 C 벡터 빼기 B 벡터 한 거랑 내적하면 0이 나올 거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내적한 걸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계산 다시 해보면 C 벡터랑 C 벡터 한 게 그 내적 벡터 한 게 말이 꼬이네요. C 벡터랑 C 벡터랑 내적한 게 C 벡터랑 B 벡터랑 내적한 거랑 같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같다는 거는 꼭 B 벡터가 C 벡터랑 같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C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까지 곱할 거니까 결과가 반드시 같다고 보장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둔다면 우리가 이렇게 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AP랑 AQ를 한번 규정을 해볼게요. AQ라는 애가 AP의 몇 배가 될 거잖아. 같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AP에다가 뭐 T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둘 거야. 우리가 이렇게 놔. 그러면은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A씨랑 B씨랑 수직이고 또는 BQ 이런 거랑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값을 0인 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로 해볼게요. A씨랑 BQ랑 내적한 거 0이야. 근데 내가 BQ를 그냥 BQ라고 써도 되지만 나 지금 여기서 AQ라는 거를 AP의 몇 배 하고 정의를 할 거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하려고 BQ를 A를 이용해서 뜯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간점으로 해서 덧셈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뺄셈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사실 어떻게 하든지 결과는 뭐 똑같이 나오겠지만 뺄셈이 조금 더 유용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AQ 대신 TAP로 다시 바꿔서 치기 해서 써보자. 요거를 아까 AC가 C벡터였죠. AP는 방금 여기 찾아줬지. AP는 찾아준 걸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요렇게. 그게 0이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3분의 1 t 3분의 t라고 쓰자. 3분의 t 하고서 b벡터 그거랑 c벡터 그 벡터끼리 내적한 건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b를 먼저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12분의 5 t c벡터랑 c벡터랑 내적한 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근데 지금 B벡터, C벡터 내적한 거는 묶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 써봤어요. 얘가 지금 0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은 아까 B벡터랑 C벡터랑 같다고 했던 게 여기 있었어. 그러면 요거를 C벡터랑 C벡터 내적한 걸로 바꿔치기 해서 써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전부 C벡터, C벡터 내적한 거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3분의 t 빼기 1 더하기 12분의 5t 그 다음 C벡터, C벡터 내적한 거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겠죠. 그치? 그럼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4분의 3t 빼기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C벡터는 자기끼리 지금 내적을 했어. 그러면 둘이 각도가 0이면 당연히 0이지. 같은 것끼리 내적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스타가 1이 나올 거고 그러면 결국 C벡터 크기의 제곱인데 크기가 0이 아니잖아. 지금 벡터라는 게 있다는 건. 근데 걔를 제곱했어. 그러면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 나와야 하는데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누가 0이어야 합당해? 얘가 0이어야 합당해. 그렇기 때문에 4분의 3t는 1이 돼야 하는 거죠. 따라서 t는 3분의 4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t가 뭐였냐면은 저 멀리로 가서 여기의 t였어. 그러니까 AQ는 3분의 4 잠깐만 3분의 4 AP 3분의 4 AP 요거를 보면서 같이 봐. AQ는 3분의 4 AP야. 근데 내가 여기까지 구하고 선생님 지금 순간 했던 게 선생님 착각해서 3분의 4가 K라고 쓰려고 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이 AP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할 건 AP가 몇 PQ냐의 그 K야. 그 K야. 그쵸? 근데 그러면은 이제 AP가 몇 PQ냐를 가지고 바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아까 다 지워버렸나?
네, 안 지웠네요. 자, 그 AQ랑 AP의 위치를 잠깐 빨간색으로 볼게. 요거 가지고 우리 사실 바로 답이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K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순간 멈칫했는데 AP의 크기가 지금 3PQ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3개 있는다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구하려는 AP는 몇 PQ야 하면은 바로 3PQ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K는 3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